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그러나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성형수술에 대해 찬반 의견이 일고 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더 예뻐지기 위한 성형수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쓰라. 성형수술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성형수술이 갖는 단점은 무엇인가? 성형수술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 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제의 뜻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자, 아름다움을 추구하다는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것을 추구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다라고 말을 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아주 제일 베이직한 제일 필요한 욕망이다. 욕망은 디자이어 해서 여러분이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네,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을 욕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인간들이 갖고 싶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욕구, 욕망,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성형수술에 대해 찬반 의견이 일고 있다. 네, 유행이 된 거예요.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지니까 그것이 다 너도 나도 성형수술을 하면서 유행처럼 네, 그런 것이 번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번지다라는 말은 스프레드라는 뜻으로 어떤 전염병, 감기, 유행 이런 것들이 이렇게 퍼지는 것을 번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뻐지려고 성형수술을 하는 게 유행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거 좋아요, 나빠요, 찬성해요, 반대해요 하고 이렇게 찬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일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글을 쓰셔야 되는데 더 예뻐지기 위한 성형수술이에요. 성형수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더 예뻐지려고 하는 그런 성형수술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쓰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성형수술은 장점, 좋은 점이 뭐예요? 성형수술이 갖는 나쁜 점은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는 의견은 뭐예요?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성형수술 좋은 게 뭐지? 나쁜 게 뭐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항상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다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메모지, 종이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런 시간, 브레인스토밍 시간이 여러분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성형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성형수술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자, 먼저 한번 장점을 살펴볼게요. 성형수술을 하면 자기 만족, 내가 성형수술을 해서 예뻐졌어요. 만족해요. 내가 기분이 좋아요. 당연하겠죠.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니까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예뻐졌어요. 너무 좋아요. 만족해요. 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쁘게 행동하거나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거예요. 두 번째는 성형수술의 장점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나는 코가 못생겼어. 나는 눈이 안 예뻐.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내가 안 예뻐서 컴플렉스가 많아, 열등감이 많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얼굴도 그렇고 뚱뚱하고 이럴 때
그 전에는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있으면 자신이 없어요. 어디 가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잘 못해요. 그런데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예뻐졌어요. 내가 날씬해졌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격 변화예요. 성격이 변해요. 내가 예뻐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밝고 건강하게 다른 사람과 교류,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바꿔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성형수술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형수술에는 단점이 있죠. 두 번째 단점은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은 사이드 이펙트에서 이런 걸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이 생기는 거예요. 성형수술의 첫 번째 단점에 부작용이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개성이 없어진다. 나만의 독특한 얼굴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수술을 하는 그런 광고를 보셨나요? 그 광고에는 여자들이 다 예뻐요. 그런데 다 똑같아요.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개성이 없어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예뻐지려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또 더 안 예뻐졌어요. 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두 번째는 성형 중독이에요. 어디에 중독되다라는 말은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안 예뻐요 해서 눈 수술을 해서 예뻐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코가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코 수술을 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입이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이렇게 안 예쁜 부분이 보이면서 그것을 수술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 중독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성형 수술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성형 중독이라고 해요. 이제 세 번째 단점은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는 외모, 우리 모습이죠. 지상주의는 가장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격이나 어떤 것보다도 예쁜 게 제일 중요해. 예쁜 게 제일 좋아. 예쁘면 돼. 예쁘면 성공할 수 있어. 예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쁜 게 제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외모 지상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예뻐졌어요. 그러면 성형수술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형수술을 안 하는 내가 좀 이상해져요. 그리고 나만 안 예뻐. 그래서 예뻐지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외모 지상주의를 만든다.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모만 예쁘면 다 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성형수술이 갖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성형수술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의견을 쓰셔야 되죠. 나의 의견을 쓸 때는 물론 장점도 얘기해야 되고 단점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성형수술이 이러한 장점과 이러한 단점이 있어. 그렇지만 나는 뭐가 더 중요해? 장점이 중요해? 단점이 중요해? 왜?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주장, 근거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54번 문제를 쓸 때는 항상 주장과 근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주장. 여러분이 나의 의견은 이래요 라고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피니언, 여러분의 생각,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설득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설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예요? 근거, supporting evidence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하고 이렇게 근거, 베이시스를 제공하면 그래? 괜찮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하고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제시하면 아주 좋은 문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쓴 답안글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으면서 글의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느껴보세요. 선생님이 좋은 문장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좋은 문장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읽을 때 여러분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지, 자, 바람처럼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게 그렇게 문장이 이어져 가는지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의료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성형수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성형수술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외모로 갖게 되었던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 또한 외모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기피했던 인간관계에서도 더욱 건강하고 밝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하게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성형수술에 대한 부작용 및 부정적인 반응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성형수술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으며 한두 번의 성형수술로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할 때까지 계속 수술을 해야만 하는 성형 중독도 생겨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예쁜 것만 추구하는 분위기가 나를 떠나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외모가 인생을 살아가거나 성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해지기 쉽다.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그 아름다움을 정하는 미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다. 자기 나름의 미의 기준을 갖고 내외적으로 자신을 가꿀 수 있다면 성형수술로 가질 수 없는 나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쭉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 가면 좋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글을 쓰면서 조금 어려운 말들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좀 쉬운 말로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 개념적인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야기할 때는 어려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단어들을 잘 알고 계셨다가 글 쓸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보시면, 자, 첫 번째 파트는 서론이에요. 성형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서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의료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성형수술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네, 이 부분까지가 서론 부분이에요. 이 글을 왜 쓰게 되었는지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은 이 서론 부분 소개하는 부분하고 뒤에 성형수술의 장점하고 그냥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서론 부분에서 소개하는 글과 그리고 이제 장점을 소개했어요. 장점에는 뭐가 있나요? 자,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밑에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꿔준다. 이게 두 번째겠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하고 이렇게 세 번째 이유를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성형수술의 장점을 세 가지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선생님이 그 성형수술의 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의 단점에는 아까 금전적인 어려움 있었죠. 금전적인 어려움은 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성형 중독, 네, 이렇게 계속하게 되는 성형 중독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외모 지상주의가 많아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장점 하나 둘 세 개 소개했고 단점을 하나 둘 세 개 소개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이 되겠죠. 네, 이쪽 결론 부분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것은 좋은 것이다. 네, 물론 이렇게 장점, 좋은 부분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하고 이렇게 여기서 그러나를 이야기하니까 글이 굉장히 강력해지죠. 글이 굉장히 스트롱, 힘이 세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좋아. 그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 이 사람은 성형수술 반대하겠구나라고 이렇게 의견을 미리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형수술을 아름다운 것은 좋지만 성형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점이 생기는데 그 아름다움을 정하는 미의 기준, 아름다움, 뭐가 예쁜 거예요, 뭐가 안 예쁜 거예요 하는 이 미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다. 자기 나름의 미의 기준을 갖고, 자, 이게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성형수술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름다움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져라. 이게 선생님이 제시하는 다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내외적으로, 내적으로, 안으로, 밖으로 자신을 가꾸는 것. 이게 선생님이 제시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내적으로 자신을 가꾸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아는 게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것들, 생각, 지식, 성격, 그리고 뭐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내적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는 부분이고 외적으로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꿔야 돼요.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네, 이렇게 외적으로 여러분을 가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성형수술로 가질 수 없는 나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성형수술로 만들 수 없는 나만의 진정한 아름다움. 이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아, 선생님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총 여기 650자, 네, 총 650자를 썼어요. 그래서 600에서 700자 사이에 네, 딱 적당하지요. 한 이 정도면 굉장히 적당한 분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형수술에 대한 나의 의견, 성형수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또 이야기하게 될 때 이러한 단어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문장을 쓸 때 사용했던 단어들이에요. 첫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inferiority 해서 complex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한국에서는 또 영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컴플렉스 하고 이렇게 한국어 발음으로 글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한국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라고 써주시는 게 좋아요. 열등감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났어 라고 이렇게 느끼는 감정, 그런 것을 열등감이라고 하죠. 어, 열등감은 누구나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열등감이 있더라도 그것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문제예요. 열등감이 있으면 그래 나 이거 못해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성형수술을 왜 해요?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해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금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네, 성형수술 이야기할 때 성형수술이 비싸요. 네, 그래서 성형수술은 비싸서 문제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는 좀 문장, 글을 쓰는 거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 네, 중고급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성형수술은 비싸요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금전적인 어려움이 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금전적 하면 돈이라는 뜻이에요. 돈에 어려움이 생겨요 라는 것을 돈이라는 말을 어려운 단어로 금전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네, 경제적 하면 네, financial 그런 difficulty인데 여기서 경제적이라는 말도 결국은 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은 둘 다 같은 뜻이에요. 돈 때문에 힘들어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외모 지상주의. 네, 루키즘이에요. 외모 예쁘기만 하면 돼. 여자는 예쁘기만 하면 돼. 뭐 공부 못해도 돼. 뭐 돈 없어도 돼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외모 지상주의. 예쁘면 다 돼. 뭐 그런 생각 그런 것을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요. 천편일률적. 네. 자, 여러분, 천은 여기서 1000예요. 1000개라는 뜻이에요. 편은 개라는 뜻이에요. 1000개의 다른 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하나의 규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무조건 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을 천편일률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뭐 키가 큰 사람은 키가 큰 대로 예쁜 게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도 나름대로 예뻐요. 또 뚱뚱한 사람도 뚱뚱한 사람 나름대로 예쁜 게 있어요. 날씬한 사람도 날씬한 사람 나름대로 예쁜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다 예쁜 모습이 있는데 안 돼. 키는 커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눈은 커야 되고 얼굴은 어떻고 하고 이렇게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것을 천편일률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자, 여러분, 인생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유명해지는 게 성공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이렇게 서로 인생의 성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자기 생각에 맞게 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안 돼요. 돈이 많아야 돼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천편일률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미의 기준. 네, 미,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의 기준,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자, 아름다움의 기준, 뭐가 예쁜 거예요? 뭐가 안 예쁜 거예요? 하고 이렇게 정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진정한 아름다움. 여기서 진짜 예쁜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쁜 거라고 말하면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고급 어휘를 사용하면 진정한 아름다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형수술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단어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글, 좋은 말이 될 거예요. 자,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외우고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한데 자기 수준에 맞게 하시면 돼요. 나는 이 단어 외워서 다음에 꼭 쓸 거야 하고 이렇게 꼭 기억하고 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하면 괜찮아요. 그냥 한번 외웠어요? 잊어버렸어요? 괜찮아. 또 외우면 되지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계속 여러 번 이렇게 우리 그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 54번 가이드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익숙해질 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이 가이드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54번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자, 서론에서는 글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개하는 것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예로 이런 문장이 나왔었죠. 요즘 무엇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요즘 무엇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다. 뭐 유행을 하고 있다. 많은 찬반 의견이 있다 하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떤 문제, 요즘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야기하고자 한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괜찮고, 또 바로 그 주제에 대해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본론에서는 네, 여러분이 그 앞에 나왔던 그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성형수술의 장점 세 가지
단점 세 가지 썼죠. 네, 그게 바로 이 본론 부분이 될 거예요. 자, 본론 부분 또 결론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주장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 supporting evidence가 중요해요. 근거를 이렇게 대시거나 아니면 다른 example, 예를 여러분이 들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본론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이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하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하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패턴은 기억해 두셨다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서 그러므로 아야 한다, 어야 한다. 또 뭐뭐기 위해서 뭐뭐려면 목적이죠. 해야만 한다 라는 이런 패턴들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summary, wrap it up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 정리, 네, 여기서 정리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약하면 뭐뭐뭐뭐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되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실 때 기 위해서는 뭐뭐려면 뭐뭐도록 하고 이렇게 목적을 쓰셔도 괜찮아요. 자, 54번은 총 50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다 써야 하는 걸 다 썼는지 이야기할 때 12점. 스트럭처. 네,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잘 썼는지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잘 써서 내려갔는지 그리고 뭐 따라서 왜냐하면 뭐 이런 적당한 문법에 해당되는 표현들을 잘 썼는지 그러면 12점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 문법 그 다음에 단어를 적절하게 중고급 어휘 문법을 썼는지 그렇게 생각해서 26점 받게 돼요. 그런데 자 54번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 600에서 700자 네, 꼭 기억하세요. 이걸 채우셔야 되고 세 문단 3패러그래프 이상으로 글을 쓰셔야 되고 여러분 초급 표현을 쓰지 마시고 중고급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구어 표현 우리 말할 때 쓰는 말 줄임말 말을 줄여 쓰는 거죠. 나하고 해야 되는데 나랑 이렇게 하는 말 높임말 여러분 이런 높임말을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문어 표현 written expression 조사 나, 은, 는, 이를, 이가, 을을 이런 조사를 꼭 쓰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요, 어요, 읍니다, 씁니다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니은, 는다 이런 종교형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쓰신 문장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21세기의 성형수술이 매우 통속적이다. 네, 통속적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형수술이 매우 보편적이다라고 1번처럼 1번 표현을 쓰시는 게 좋아요. 통속적이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다 널리 사용된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성형수술하고 그렇게 잘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편적이다라고 쓰시면 되고 어떤 사람이 출생 이후에 받는 외관 결함을 고치려고 출생 이후에 갖는 외형적 결함을 고치려고 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성형수술이 하면 그런 다른 사람들이 박형식, 남주혁, 전지현, 배수지, 기타 배우와 가수들처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수술을 한다. 수술하면 수술을 한다. 이게 문장의 구조가 잘 맞지는 않아요. 이렇게 고치려고 성형수술을 한다. 왜요? 예를 들면 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아름답게 보이려고 수술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수술이 하면 수술을 한다. 이게 문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성형수술의 장단점을 합시다. 장단점을 살펴보면 하고 이렇게 3번처럼 표현을 해요. 장단점을 합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성형수술의 장점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다. 사람은 꿈의 모습을 받아서 꿈의 모습을 보면서 라고 이야기해요. 자부심을 획득할 수 있다. 자부심을 얻을 수 있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더 앞으로 당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문장들은 선생님이 좀 읽어봤는데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단어, 장기 튀김 이런 단어는 없어요. 아마 사전에서 찾았는데 잘못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종, 혈종, 이런 단어들, 임플란트, 이런 단어들, 혈액 중독 이런 단어들은 여기서 쓰기에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사전에서 찾아서 그대로 쓴 것 같은데 사전에서 찾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글을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와 단어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여러분 결론 부분도 이 부분도 아까 본론 부분처럼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친구의 이 학생의 글을 읽으면서 조금 아직 이런 주제로 글을 쓰기는 조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단어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글을 써야 하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잘한 부분은 그런데도 이렇게 글을 쓰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 얼마 안 가서 좋은 문장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아름답다. 네, 이걸 결론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성형수술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이런 결론을 쓴 것 같아요. 네, 이 결론이 선생님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결론을 쓰는 것들 아주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쓰셨어요. 자, 다음 학생 문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름답게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어서 현재 성형수술이 유행한다. 네, 현재 유행한다 보다는 유행하고 있다라고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러나 성형수술에 대해 찬반 의견이 일고 있다. 성형술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더 예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신이 들어진다. 네,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들어진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으로 35세 이상 명의 수술 후에 선생님이 이 명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35세 이후에 성형수술 후에 전에보다 젊어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런 문장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기 한 점 덕분에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네, 이렇게 성형수술의 장점. 네, 이 부분은 서론이고 이 부분은 성형수술의 장점에 대해서 썼어요. 네, 1번 장점. 자, 저의 생각에 따르면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이건 내 생각이에요 하고 이야기하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54번에서 저의 생각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안 좋고 이런 말을 쓰는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성형수술의 가장 큰 단점이 멈추는 것이 어렵다. 네, 성형수술을 하면 멈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 멈추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쓰셔도 괜찮은데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뭐뭐는 것이다 라는 이런 문법을 사용하게 돼요. 이것이 글을 쓸 때 훨씬 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멈추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생각, 주장을 이야기할 때는 것이다. 이거 쓰는 거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몸과 얼굴에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부분은 잘 썼어요. 이 부분은 잘 써서 좋은 표현이에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서 이런 표시를 뒀어요. 그리고 성형수술을 지나치게 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안 보이고 자, 여러분 안 보이다, 보이지 않다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안 보이다는 쉬운 말이에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가요 라는 말들은 이렇게 아니라는 말을 붙이면 그냥 조금 초급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높이려면 보이지 않고, 가지 않고, 지 않고 라는 형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성형수술 반대하지 않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 성형수술을 반대하지 않는다. 조사, 을을 선생님이 꼭 써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아직 이거 그냥 말하는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문장을 쓰실 때는 조사, 성형수술을 꼭 쓰세요. 반대하지 않다. 여러분, 않다는 기본형이에요. 현재형은 않는다. 선생님이 는다.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죠. 네, 이거 기억하세요. 더 예쁘게 되고 싶은 것이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어, 여기서도 것 같다.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라는 뜻이죠. 이런 것은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예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예쁜 것은 좋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확신 있게 for sure 확신 있게 이야기할 때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54번일 때는 것 같다 이런 말을 쓰지 마세요. 하지만 휴대적인 미인의 기준이 사람한테 왜 휴대적이란 말을 썼는지 선생님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미인의 기준이 사람한테 강한 압력을 하고 나서 압력이라는 말은 스트레스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스트레스 하고 바로 쓰시는 게 좋아요. 압력하면 무슨 압력? 하고 이렇게 압력이 다른 뜻으로도 쓰이니까 뭔지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하고 바로 쓰세요.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다 라고 이야기해요.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그 기준에 따라 하고 싶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진다. 저의 생각으로 이것도 아까 내 생각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랬죠. 각 사람은 미인의 기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위해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미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나름대로의 이유로 성형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도 좋은 표현이에요. 요컨대 우리 시대에 성형수술이 유명하며 장점과 단점을 있다. 어, 의학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성형수술은 더 안전하게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서론 본론까지 참 잘 썼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결론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 부분에서는 자기 생각을 쓰셔야 되죠. 자기 생각을 쓰고 앞에 내용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시대에 성형수술이 유명해. 단점이 있어.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왜 의학기술이 발전해서 성형수술은 더 안전하게 된다? 이게 여기 글의 주제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자기 의견을 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결론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에서 나는 차라리 아까 그 본론 뒤에서 했던 거 미의 기준 각 사람은 미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성형수술을 하는 기준이 있는 게 좋겠다 하고 이 부분이 오히려 결론 부분으로 오는 게 더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결론 부분이 너무 약했어요. 자, 다음 학생 거 볼게요. 요즘 유행이 되고 있는 성형수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성형수술은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 불구를 가져 태어나거나 어떤 사고 때문에 다치고 미적으로 불편한 상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성형수술의 장점을 알게 되었다. 성형 장점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아요. 다만 성형수술의 단점도 있는 것이다. 완벽한 아름다움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성형수술을 의지할 것이다. 그런 수술 덕분에 더 예뻐진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예쁨과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마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결국에는 사회에서
미 표준이 생겨서 미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생겨서 다들 성형수술의 도움을 청함으로 사람들의 독특하고 자연한 예쁨 없어질 전망이 있다. 자, 여기서 독특하고 이 단어를 쓴 거 굉장히 좋은 단어 썼어요. 자신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그런 거죠. 독특이란 단어를 쓴 게 너무 좋았고, 자연한 예쁨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셨어요. 자, 2번으로 바꾸시는 게 좋고, 자연스러움에 없어질 전망이다. 없어질 것이다. 전망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전망은 미래에 대한 전망, 경제적 전망하고 이렇게 큰 주제, 빅 토픽에 대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망하고 쓰는 건 조금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없어질 것이다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요컨대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성형수술조차 그런 것이다. 양면성, 이 단어도 아주 잘 썼어요. 자, 양면성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좋고 나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양면성이란 단어를 아주 잘 썼어요. 얼굴이나 몸의 선천적 불구나 상처를 정정하다. 보통 정정은 바르게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상처를 바르게 고칠 수는 없죠. 그래서 고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기위에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무로 이해할 만함으로 의무로라고 고치시는 게 좋아요. 인정하면 된다. 그러나 예쁨을 추구하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자연한 예쁨, 아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라고 고쳤었죠. 고치기 위한 하는 성형수술의 장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고치기 위해 하는 성형수술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선생님이 읽으면서 잘 썼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선생님이 아까 두 번째 전개 구조 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읽어주면 좋은 글이라고 하죠. 이 학생의 글을 읽으면서 물론 몇 가지 이렇게 실수는 했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이 학생이 굉장히 로지컬 스트럭처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글을 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썼고 어휘 선택도 단어도 아주 어려운 단어들을 잘 썼어요. 물론 이렇게 몇 가지 고쳐야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아까 독특한 양면성 이런 단어들을 아주 잘 골라서 썼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글이 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글이에요, 여러분. 성형수술이 인간의 외모를 바꾸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술이다. 자, 여러분, 성형수술은 하고 여기 이가 아니라 성형수술은 하고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은는 이가 많이 이거 헷갈리시죠? 자, 그런데 은는 어떤 definition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정의할 때 은는을 써요. 여기서 이가를 쓰면 틀린 문장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는 둥글다. The earth is round 할 때 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The human is thinking animal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예요 하고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여러분 은는이라는 조사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성형수술은 하고 성형수술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앞에 수술이 나왔는데 뒤에 또 수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수술은 수단이다, 방법이다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그 수술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대부분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의학적 목적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다. 그러므로 더 예뻐지기 위한 성형수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성형수술의 장점과 단점이 최근 10년 사이에 유명한 화제가 되었다. 자, 여러분, 화제는 사람들의
많이 이야기하는 토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미 유명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하고 화제는 별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차라리 유명한을 쓰지 않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10년 사이에 화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실수로 그냥 썼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시를 하세요. 이 표시를 하면 이 단어는 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쓰다가 실수로 어떤 단어를 더 썼어요. 이 단어 빼고 싶어요 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형수술은 교통사고가 났고 얼굴과 몸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네, 여러분 몸이 하고 여기 이렇게 띄어 쓰셔야 되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몸이 완전히 두 단어를 이렇게 띄어 쓰고 싶어요. 그런데 실수로 다 같이 붙여서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이 표시는 두 단어를 띄어 쓰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원고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부호, 사인을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수술로 삶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것은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다 기본형이에요. 선생님이 돕는다, 는다 이렇게 니은다, 는다 하고 이렇게 쓴다고 말했죠.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외모를 변화시킴으로써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술의 빈도는 의료 서비스의 개발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보건소들은 그들의 분야를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한다. 네, 한국에서 보건소는 클리닉이에요. 아주 동네 조그만 그냥 간단하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메디컬 클리닉을 보건소라고 이야기해요. 보건소에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병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성형수술의 단점은 여성들이 자연미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조금 어색해서 자연미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쓰시는 게 더 좋아요. 따라서 그들 대부분은 영화나 광고에서 모델들을 보면서 자신감을 잃는다. 그것은 또한 건강과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성형수술의 인기가 부도덕한 의사들에게 좋은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건강에 아주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국어에서는 나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문장에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여러분 생략하시고 그냥 건강이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형수술에 반대한다. 의학적 목적으로만 필요하다면 수술을 할 생각이다. 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네, 이 글도 보통 이렇게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 부분이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잘 썼고요. 부드럽게 잘 썼어요. 몇 가지 이렇게 표현들을 고치고 단어들만 조금 고치면 아주 훌륭한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 토픽 주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제를 보내주셔서 같이 풀어볼 수 있어서 선생님은 너무 기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몇 번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패턴이 이제 알게 돼서 글을 쓰기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문제도 여러분 힘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통신기술과 장비의 발달로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성장 과정 중의 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네, 여러분
이 주제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아주 힘든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긴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